검찰은 지금 웅동학원의 자금이 조국 펀드로 갔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웅동학원이요, 그동안 수십억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 돈이 조국 일가의 펀드로 유입됐는지 그 부분을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웅동학원과 조국 일가의 계좌를 추적하는 중에 혐의가 포착됐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국이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펀드 한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 본인은 정말 모르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검찰에서는 갖고 있는 의심이 바로 이겁니다. 사모펀드에 2017년에 투자한 돈이 10억이 있고요. 코링크 P에 투자한 돈이 10억이 있는데 총 20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정경심은 교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국도 교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사립대 교수의 월급 갖고 모아서 20억 원을 만들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의심이 어렵죠. 드는 거죠. 예. 어렵죠. 아버지에게 2원 정도, 20원인가요? 21원입니다. 21원. 예. 이거 유산 상속 받았는데 21원 가지고 20억 원을 만들었다? 아, 무슨 재주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월급 가지고 애들 유학까지 보냈잖아요. 맞습니다. 자신도 유학 갔다 왔고. 본인도 유학 갔죠. 무슨 돈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교수가 월급 가지고 아이들 2명 유학 보낸다? 어렵죠. 예, 어렵죠. 그런데 20억을 모았다? 수상하죠. 예. 그래서 95년부터 98년 사이에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에서 35억 원을 대출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듯이 신축 공사비로 대출을 받았는데요. 막상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불투명합니다. 왜냐면은 뭐 건설회사에 줄 돈 없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안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보면 대출은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론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 돈이 조국 일가의 비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검찰이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일단 그동안은 뭐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던 조범동이 이제는 검찰 조사에서 정경심이 사모펀드 투자 운용 내역을 알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요. 예. 정경심이 결국에는 투자 내용을 알았다면은 일단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것은 결국 공직자한테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럼 그 공직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조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웅동학원의 돈이 사모펀드로 흘러간 것에 대한 그런 의혹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있고 검찰이 이에 대해서 조국을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 비자금 뭐 조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아, 의원님, 이거 보니까 말이죠. 어제 압수수색 하면서 관련 내용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서류에서. 네. 예. 이런 부분들이 걸렸을 가능성이 많고, 어제 압수수색 하면서 다 빼돌렸다면 빨리 끝났을 거예요. 네. 근데 변호사까지 부랴부랴 와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실랑이 하고 고성을 높이는 과정 또 금고까지 개방한 상황 아닙니까? 그 금고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서 오늘 검찰에서 일부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지금 새로운 의혹이 또다시 나올 정도의 무슨 그 자료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예, 예. 뭔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또 특히 요즘에 검찰이 그 자꾸 여당과 청와대에서 이 사실 공포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나오다 보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입을 닫고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현직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뭐 충분한 자료를 이미 벌써 확보를 했었고 확보했다. 그거에 확인 사살차 간 거였고 근데 갔더니 또 다른 자료들이 나왔다. 요 정도까지만 저희가 큰 맥락에 알 수 스모킹 건. 있습니다. 예. 스모킹 건이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지금 이 자금을 그럼 왜 모았을까? 라고 이렇게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도 이 자금에 굉장히 목매야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네네. 지금 현재 조국이 보니까 본인의 대선 자금으로 사용하기 네. 위해서 이런 자금을 무리하게 부풀리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근데 전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하,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지금 이 정부가 시작하면서 기억하시겠지만은 2년 전만 해도 민주당, 지금 현재 여당의 대선 주자라고 불려지던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다 지금 아웃됐어요. 다 아웃됐는데 그 아웃되는 과정 속에서 누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하고 있었습니까?
조국이죠. 조국이잖아요. 저희는요,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저희는 그동안 이거 임종석이다. 임종석이 이거 뭔가 날리는데 작업을 했을 것이다. 예, 안이 박힌 임종석은 수청설의 배우가-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민정수석보다는 정보가 좀 덜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물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정보는 알았겠지만, 수집하거나 조율하는 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했던 아니면 임종석이 혼자 했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충분히 그냥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근데 홍준표 전 대표의 어제 올라왔던 페이스북에 글을 보면 이분이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 감각이 있죠. 그렇죠. 이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나시단 말이에요. 저희가 뭐 반대하는 얘기도 하시긴 하지만 예, 예. 그 감각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게 사실이고 이게 말이 된다면 그 당시 상황을 보자 이 말이죠. 예. 그 당시 상황에 누가 그러면은 이 검찰과 소통을 했고 누가 이 소위 말한 사법부하고의 소통을 했으냐? 청와대에서 민정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정수석이 그때 조국이었으니까 그 또 마침 거기에 맞물려서 이 자금을 만들려고 했던 행동들이 쭉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나름 차곡차곡 계획을 세워서 자신이 스스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저희가 지금 나온 정황상에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아? 그런 라는 의혹이 가능성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유시민이다. 네.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전 이런 생각도 해요.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그러니까 공모범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공범들이. 네. 지금 주변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광급공사를 따기 위해서는 뭔가 좀 도와줘야 될 사람들도 많고 네.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부탁하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요. 나 돈 벌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야 라는 명분은 좀 약하죠. 나 대선에 나가려고 하는데 좀 필요해. 함께 우리가 일을 도모해 보자고. 뭐 이렇다면은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봅시다 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펀드의 관련자들은 어쨌건 이 상황을 이용해서 불법이든 뭐든 돈을 벌어보려고 했을 텐데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그렇게 대권으로 나가기 위해서 순수하게 돈을 벌려고 했을까? 아니면 그거 대권이라는 명분을 삼아서 잘하면 대권도 가고 아니면 돈 벌어보려고 했던 그 두 가지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만약 이게 다 이제 이 사실들이 만약 이 정황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일석이조죠. 예. 가족은 가족대로 이제 부를 창출하게 되는 거니까 예.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조국은 조국대로 혹여라도 만약에 이것이 부풀려져서 원하는 대로 뭐 우회 상장을 하든지 뭐가 됐든지 또 주위에 이 조력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가들을 통해서 만약 돈을 벌게 됐다면은 진짜 누워서 떡먹기식으로 재선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었고 아니면 돈도 남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본인은 뭐 지지 않는 게임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몰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관가했던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된 거고요. 예. 본인의 거짓이라든지 이 비도덕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이 언론들과 또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계획에는 엄청난 큰 차질이 생긴 걸로 보입니다. 이 대선 자금설이 설득력이 있는 게 저희 신의 한수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예. 지난 8월 3일 조국이 부산에 있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대선 진로 좋은데라는 매우 암시적인 사진을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자료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예. 띄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계속 이어가시죠. 조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선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저 획책을 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조국이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사진입니다. 부산에 방문하여서 자신의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이 소주병 3개를 나란히 세워놨는데 이 소주병의 이름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대선 진로 딱 좋은 데이입니다. 이미 조국은 이 당시 아니 그 이전부터 자신의 용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합리적인 의혹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사진입니다.
아, 진짜. 요거 올리면서 뭔가 알려주려고 했던 것 이게 같아요. 몇 월 며칠이죠? 8월 3일. 8월 3일입니다. 올해 8월 3일. 예, 올해 예. 8월 3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장관으로 가는 그 어떤 언지를 살짝 받은 것 같아요. 네. 예, 그 저기 야. 장관이라는 대선이라고 아예 대놓고 예, 얘기했네. 대선. 예. 진로. 진로. 예. 딱 좋은 딱 데이. 좋은데. 여권의 잠룡들은 줄줄이 떨어져 나간 상황입니다. 안희정 날라갔고, 이재명, 그리고 김경수,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좀 인기가 없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수죠? 부산에서 파나, 이런 거? 부산입니다. 대선은 부산술이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딱 좋은 데이도 거기서 파나? 좋은 데이는 이제 흔히 전국에서 팔고 있습니다. 좋은 전국에서. 데이는. 네네. 진로도 전국에서 파니까. 네. 이거 부산에 가서 밥 먹다가 저거 찍었구나, 그러면. 예. 그랬을 확률이 매우 네. 높죠. 저거는 부산에서 주로 팔거든요. 예, 부산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고교 동문 선후배들과 소주 한잔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고향이 고향이라고 내려간 했네요,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허리띠도 풀고 원초적 힘을 불어넣어준다. 뭔 뜻이야? 뭐야 이거? 뭔 뭐야, 뜻이야, 이거? 뭔 뜻이야? 무슨 뜻이야? 이거 뭐 이렇게 야해? 왜 이렇게 허리띠를 왜 허리띠도 풀어? 풀고, 아, 순간 당황했네. 격식도 버리고 고향은 원초적 언제나 원초적 힘을 불어넣어준다. 아, 그래? 단어가 이상해. 원초적. 안주가 좀 원초적 힘을 주는 건가? 이렇게 보니까 고기인데. 예, 눈치 안 보고 이런 얘기 막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건 말이죠. 예, 이날 좋았겠지만 이제는 울 일만 남았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